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식 쪽도 있고, 비트코인 쪽도 있고, 요새는 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도 있고. 근데 만나보면은 요새는 좀 희비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이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투자로 좀 성공하거나 좀 좋은 결실을 맺은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이 공통점이 사실은 별게 아니고요. 이 공통점을 듣는다고 이게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답답했던 게 투자를 요렇게 하면 성공한다. 요것만 지키면 잘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투자 잘하는 법 치면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첫날 보셔도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도 보너스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난 성공하신 분들의 큰 공통점 두 가지 안에 들어가요. 이 두 가지 뭐냐면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본인의 원칙을 지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예요. 나의 원칙을 지킨다. 이 원칙이란 게 말이 쉽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투자의 비결을 얘기해 줘 봤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원칙과 여러분의 원칙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따라하려 그래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고 그 원칙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워렌 버핏, 전설이죠. 일단 법칙이 뭐예요? 돈을 잃지 않는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제1원칙, 돈을 잃지 않는다. 제2원칙, 돈을 잃지 않는다. 해보세요.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에요. 돈을 어떻게 잃지 않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돈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지 그 결과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칙이란 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할 때 머리에 각인되어 있던 어떤 원칙인 거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칙을 지키다 보면 이 투자의 사이클상 본인의 흐름이 와요. 물론 이건 원칙이 제대로 돼 있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울 아파트는 사두고 내려가도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 서울 아파트는 존버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게 원칙인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원칙 중에 하나예요. 서울 아파트는 사고 존버하면 무조건 이긴다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의 서울 부동산 역사상 이거는 100% 맞는 법칙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내려간 적 있죠. 뭐 1기 신도시 입주할 때, IMF 터졌을 때, 2004년도 그쯤에 카드 대란 터졌을 때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떨어졌었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버틴 사람은 무조건 다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건 역사적으로 이건 100%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능력껏 내가 세금 낼 수 있고 대출이자 낼 수 있고 계획이 있다면 사놓고 뻐기면 된다. 대신 그동안 이 돈은 못 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건 지금까지는 되게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대출은 얼마 이상은 안 쓴다. 나는 세금은 월급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게 세팅하지 않는다. 나는 리스크가 큰 거는 하지 않는다. 나는 분양권은 손대지 않는다. 나는 오피스텔은 하지 않는다. 난 빌라는 손대지 않는다. 나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찬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전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 오피스텔은 일반 매매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번에 나 오피스텔 투자했는데 2억이 올랐어 이 사람아. 당신 실력 있는 거 맞아?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예외사항을 따지고 드시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의 원칙은 모든 걸 다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면서 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근간 원칙들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예외사항이 아니라 내 경험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오피스텔은 잘 안 팔리더라. 내가 해보니까 오피스텔은 주변에 공급이 쉽더라.
내가 해보니까 조합 설립 이전의 재개발은 취소가 되곤 하더라.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원칙을 만들어 나가고 지키다 보면 시장 사이클이 나한테 맞게 한번 오면 그때 크게 한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이 없으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한번 갔다가 빌라가 오른다? 빌라 한번 갔다가 아파트를 갔다가 생숙 갔다가 오피스텔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지금 손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주식 어때요? 주식 오를 때 제 댓글창 보시면은 내 주식 올랐다고 지금 부동산 할 때 아니라고 내가 진짜라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밖에 나가도 주식 이야기 일치월장이에요. 그냥 박사예요. 내가 이런 법칙이 있는데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 수익률이 300%다, 400%다. 내가 테슬라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 난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었다. 이분들이 나중에 과연 큰 부자가 될까요? 제 주변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부터 자기의 원칙을 쭉 지켜오신 분들은 이번 시장에 상당히 많이 가져가세요. 왜냐면 자기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 원칙을 만든 게 뭐예요? 자기 경험, 시행착오를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왔기 때문에 이 원칙들의 근간은 뭐냐면 내 돈을 잃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든 수익을 안겨준 이 경험만 모아온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면서 돈을 잃지 않고 나한테 플러스가 된 것만 쭉 모아온 게 내 투자 원칙이라고요. 이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 올라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원칙을 지키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원칙은 쌓아 올려져 가겠죠. 어떠세요?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으려면은 마이너스가 뜨면 안 돼요.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많이 뜨면은 결국 망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투자자로 오래 살아남으면 원칙이 생겨요. 근데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주변에 큰 돈 번 다음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갑자기 손댔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특히 진짜 생소한 분야들 있죠. 해외 원정 투자나 갑자기 베트남, 중국 이런 쪽에 투자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몇십억, 몇백억 날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사업을 확장을 할 때 연동성, 점을 서로 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너무 혼돈스러우신 것 같아요. 주식도 출렁거리잖아요. 미국이 지금 긴축을 하면서 미국 주식도 흔들리면서 지금 보면은 주말이긴 한데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면 지금 다우랑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러냐면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를 나눈 분이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화색이 도셨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말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갑자기 이제 나스나 다우나 뭐 애플이나 TSMC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원칙이 없으면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한다고 잃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여러분 투자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다 피하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1등 당첨자가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모든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원칙을 가지고 지켜오신 분들은 출렁거리지 않겠죠. 그러면 더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가다 보면 경험이 더 쌓일 것이고 경험이 더 쌓이면 원칙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시장이 왔을 때 많은 걸 취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제 주변에 지금 투자 갔다가 잘 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제 원칙을 쭉 지켜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했을 때 뭐라 그랬죠? 빌라? 오피스텔? 글쎄요. 생숙? 글쎄요. 아파텔? 글쎄요. 근데 지난 이 몇 년 동안에 지금 이게 다 돈이 됐어요, 여러분. 됐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 원칙을 지켜오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얘네를 할 때는 경매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지금 동의서 걷고 있는데 분위기 장난 아니라고.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잘 된 데 있어요. 그래도 전 제 원칙을 지켜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정규건이 지방투자 제 원칙 말씀드렸죠. 전 그거 지켜요. 판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배가 아파도 원칙을 지켜요. 그렇게 해야 오래가고 원칙을 가다듬어 나갈 수 있고 제 경험을 더 쌓을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몇 번 계속 치면은 스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변동이 크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을 만들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 안에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심한 베팅을 하게 되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면 안 돼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차근차근 하시면서 원칙이 생겼을 때 큰 베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에라 모르겠다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코스피도 많이 내려가겠다. 나스닥 다우도 많이 내려가겠다. 뭐 인플레이션도 가겠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지금 뭐 4천만 원, 5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에라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서 원칙을 만드시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시면은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한테도 큰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전 그게 맞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항상 중간에 욕심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마이너스를 크게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원칙은 여러분이 좀 지켜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